광주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멜TV는 민선 7지 후반기를 맞아 광주 전남 지방의 전반기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임기 내 추진할 현안과 각오를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용집 광주시의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벌써 광주시의회가 이제 전반기 2년이 지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새로 의장이 되셨는데 네. 의장이 된 소감 한번 해주시죠. 예, 먼저 우리 존경하는 150만 광주광역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8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용집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공동체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전지대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비정규직, 프리랜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도 우리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회로 만들기 위해 후반기 2년 동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 지금 며칠 안 되셨죠?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되신 후에 아무래도 이제 광주시 후반기 운영 방향이라든지 어떤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구상이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후반기 의장 선거 기간이 한 3개월 남짓 걸렸습니다. 의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을 후반기 2년 동안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시민이 있는 의회입니다. 우리 23명의 시의원들이 150만 시민들의 대표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과연 우리 시의회 내에 시민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돌이켜 봤을 때 저희들이 좀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의 중심에 시민이 있도록 하겠고 또 시민의 의견을 저희가 계속해서 청취하고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각 저희가 확인해서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주다운 의회를 지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는 타 시도에 없는 광주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누고 연대하고 또 불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어떤 그 정의로움, 또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시민의 강한 의식들 이런 것이 모아서 광주 정신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광주 정신이 말이나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광주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해내야 진정한 광주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광주시의회가 앞장서서 광주다운 의회 또 광주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2년 동안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8대 후반기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거예요. 지금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개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에 저는 가장 큰 현안이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 4, 5년 전부터 인구가 지금 절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대 인구 중에서 10대, 20대 청소년, 청년 인구가 매년 약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10대는 우수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고 있고 20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또 마땅한 일자리,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취직을 위해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될 때 광주는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0대, 20대들이 줄어드는 도시에서 늘어나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우리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선 고등학교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이쪽에서 대학을 나왔을 때 우리 뭐 혁신도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광주에 타 지역에 안 가도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저 AI 우리가 선도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저 에너지밸리 그 부분도 저희가 또 해야 되고, 또 광주의 현안이 군공항을 중심으로 한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어등산 개발이 지금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제대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 현안이 아주 산더미 같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뭐 이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한 가장 이제 인구 감소 문제는 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예. 하고요.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말씀하신 대로 뭐 청년 일자리만 좋으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하셔가지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 2년 동안에 이제 우리 의장님 되기 전에 평의원으로서도 열심히 예. 또 활동하셨잖아요. 행정자 지원으로 2년 이게 동안 이제 활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장의 직함하고 평의원으로 했을 때하고 직함하고 조금 이제 보는 시간이 관점이 다를 텐데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에 좀 평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23명입니다. 그 중에 초선 의원이 20명이어서 8대의회 출범할 때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너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우려의 그런 눈초리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극제가 돼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경험은 없지만 또 열정은 굉장히 넘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통계를 좀 제가 이렇게 인터뷰 전에 좀 확인을 해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정책 토론회를 68회를 했습니다. 이 68회는 역대 광주시의회 4년 동안 한 횟수보다 더 많은 정책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또 현장 방문을 110여 곳 정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480건의 시정사항이나 개선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지금 광주시하고 8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금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인사청문회에도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었고, 뭐 5분 발언이나 조례 제정 개정 건수도 기존의 광주시의회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의회에 비해서 1인당 조례 제정 개정 건수나 5분 발언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좀 불협화음도 있었고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2년간의 아마 경험이 큰 밑거름이 돼서 후반기에는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겠습니다. 네, 2년 동안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또 이제 시민들께서는 좀 그래도 만족감이 좀 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시민들이 뽑아주신 그 대표성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해야 할 또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구의원이나 우리 또 우리 지방 우리 의원들 중에서 예.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는 예,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얘기입니다만은 뭐 지방의 무용론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자질론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자질론 하면 이제 잘 뽑아야 되잖아요. 일단 또 그렇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또 공천이 돼갖고 나와야 예.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과 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제 최근 지방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좀 조심하고 또 나름대로 자중하지만 또 한 번씩 그런 일탈 행위가 나오고 지방의원의 본분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동 그 책임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의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있는데 시의회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공약에도 냈었는데 그래서 시민들을 통해서 시의회를 감시 감독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하고 계시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제도적으로 의회를 감독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시의회 의정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좀 제대로 좀 못된 부분,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의정 모니터단을 일반 시민 모니터단과 전문가 모니터단으로 좀 세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니터단은 뭐 시민단체나 언론에 계신 분, 학계나 또 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임위 활동, 또 특별위원회 활동, 또 정책 토론회나 본회의에 대해서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언론에 저희가 공표를 하고 또 그 다음 분기에는 그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이나 또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이 어떻게 저희에게 반영됐는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하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 저희 시의회 예산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반영하겠고 또 일반 시민 모니터단을 그동안에는 의원들이 많이 추천해가지고 그분들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거기에 지원해서 그분들이 모니터단으로 채택돼서 본인들이 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또 의정 활동에 대한 제안도 하시고 소감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면은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저희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게 저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올 하반기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 갖고 따끔한 채찍질도 해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질 높은 의정활동 또 일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연의 업무가 이제 그 집행부의 감시 감독이지만 결국 그것은 이제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 걸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결국 그 첫 번째가 이제 시민들을 좀 무서워하고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단을 이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니터단을 제대로 한번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맞물리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지방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 휩쓸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또 그쪽에 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방의 역할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대안이나 방안도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후반기 2년 중에서 3년 차는 저희들이 크게 염려를 안 하는데 이제 4년 차 정도 되면은 저희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권리당원도 모집을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이제 공천심사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만은 또 지역위원장의 어떤 권한이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에게 또 좋은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활동보다 지역위원회 활동에 더 많이 시간이나 또 열정을 쏟는 경우도 있다는 것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아마 20%나 25%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하위 그 20%에 들어갔을 경우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서 아마 마지막까지도 의정활동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감시를 강화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면 시민들께서 지역 행사에 안 보이시면 서운해 하시거든요. 근데 의정 활동 하신 것은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역에 자주 보이는 의원들이 있으면은 지역 행사는 안 와도 좋으니까 의정 활동 열심히 해라. 좀 그렇게 좀 권유도 해 주시고
또 의정활동 어떻게 했는지 언론에 나오면은 전화도 하셔서 기사 잘 봤다 그렇게 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 임기가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선을 하는 의원들도 재선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신 의원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임기 끝나는 날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그 공약, 약속, 또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의장인 제가 우리 시의원 중에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게 하는 의원이 있다면 주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권면도 해서 시민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신다고 하고 또 시민들께 뭐 감독도 이렇게 부탁을 네. 하고 있으니 아마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또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할 이제 구상도 얘기하시고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도 하셨었는데 우리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한마디 해주시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정신이 나눔과 배려 또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우리가 광주 정신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저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또 우리 생활수칙 5가지 지키고 또 좀 배려하고 좀 이웃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작은 마음이라도 좀 나누면서 정말 광주 공동체가 5.18 40주년인데 40년 전 5.18 때 그 나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한다면은 우리 광주 정신의 전국과 세계화도 함께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광주시의회와 시를 믿어주시고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 좀 힘들더라도 요청하신 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집 광주시의 의장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광주TV는 앞으로도 민선 7지 지방의 의장 인터뷰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